교통사고 조사 재연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사고 현장 측정하고 도면 작성 요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은요, 파트 2로서요, 인적 조사로 넘어갑니다. 인적 조사 중에서요, 사고 관련 인터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겠죠.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은요, 사고 재현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요, 과학적인 사고 조사와 분석에서요, 사고 관련자 진술의 중요성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교통사고는요, 극히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요,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가요, 전반적이고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좀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은 숨기거나 유리하게 각색해서 진술하는 경향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요, 진술의 중요성은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특정인의 증언이나 진술만을 믿고요, 그것을 전제로 사고 내용을 추론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고에 허점이 생기겠죠.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 조사와 분석 시요,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사고 경위와 원인을 도출하면 안 되고요, 물적 증거 등의 자료가요,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사고 당사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죠.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요, 사고 당사자는요, 사고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요, 자신의 불이익이나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불리한 사실들은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리한 점은요, 은폐하거나 위장할 가능성도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고요, 진실인 것처럼 변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 당사자의 진술과 사고 흔적 등의 물적 증거가 서로 일치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사고 당사자의 사고 전 상태 파악입니다. 사고 당사자의 사고 전 상태가요,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 운전자의 심리적 상태가 있고요, 사고 운전자의 신체적 상태도 있습니다. 심리적 상태는요, 불안이라든지 슬픔, 과도한 기쁨 등에 의해서요,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신체적 상태를 보면은요, 술을 먹었거나 약물을 복용했거나 부상 상태에서는요, 운전하기가 힘든 상태겠죠. 그리고 사고 운전자와 동반자의 사고 직전 행동 등에 따라서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럼 면담을 통한 사고 운전자의 개인적 특성과 사고 전 상태 파악은요, 분석에서 아주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겠죠. 사고 관련자와 인터뷰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고 당사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가다 시험에 나오니까요,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고 상황에 섣부른 판단하고요, 자신의 판단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은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선입관 또는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질문해야겠죠. 주관적인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증거로 나타난 사실과 다르게 답변해도요, 사고 당사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또는 불쾌한 질문은 하면 안 되겠죠. 사고 당사자의 증언에 반박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요지는요, 간결하고 분명하게 해서요, 사고 당사자가 혼돈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 당사자의 답변은요, 끝까지 인내를 갖고 들어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답변은요, 진입 파악하기 위해서요, 명확하게 다시 질문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고 상황, 사고 전 행동 등에 대해서 단계적이고 구체적이며 상황에 적합한 논리적인 질문으로 양질의 답변을 유도해야 됩니다. 사고 당사자의 답변 내용에 대한 논쟁은 절대 금지입니다. 사고 차량 탑승자입니다. 동승자나 승객이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 보시면은요, 사고 전 운전자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와요, 어떤 행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사고 발생 직전 본인과 운전자의 행동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사고와 관련된 장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물어봐야겠죠. 그리고 사고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질문하면 됩니다. 동승자는요,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 운전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동승자는요, 운전자의 입장이 강하게 발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탑승자는요, 사고 관련 증인으로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사고 목격자입니다. 사고 목격자에 대한 질문 내용은요,
목적한 가해 차량의 상황, 즉 진로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속도, 손산 정도 등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그리고 피해 차량의 상황도요. 마찬가지로 진로, 방향, 속도, 손산 상태, 부상 정도 등에 대해서 질문하면 됩니다. 또 사고를 목격하게 된 경위와 그리고 목적 위치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목적 위치에서요. 사고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고 직전과 직후에 본인이 취한 행동 등에 대해서도 질문해야 됩니다. 목격자가 사고 전체 상황을 목격하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요. 짧은 시간 내 발생되는 교통사고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격자도요. 부분적인 목격 사실만으로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으로요. 진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부분적 목격 사실만 가지고 사고 사실을 각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본질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사고 운전자 사망 시 유족과의 인터뷰입니다. 상당히 좀 힘든 내용이 되겠죠. 유족은요. 운전자의 사고 사실 내용에 대해 부정하려는 심리적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운전자의 사고에 대해 방어적이며 동시에 공격적인 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은요.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요. 편안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면접 내용은요. 운전자의 사고 전 행적 및 목적지, 그리고 평소의 건강 상태, 그 사고 전 심신 상태, 평상시 고민거리나 걱정거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면 됩니다. 자동차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모든 증언을 배척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특정 증언이나 진술을 절대적으로 하여 그것을 전제로 추론해서도 안 됩니다. 일반적인 사고 당사자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아주면 됩니다. 사고 당사자의 인적 사항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름이라든지 주소, 연령, 직업여, 그리고 운전면허의 종류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운전 경력과 운전 빈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까지 계속 운전 시간 및 운행 목적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운전 시간이 길면은요, 피로에 의해서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승차 인원, 운행 경로, 사고 전 속도에 대해서도 질문해야겠죠. 그리고 차량 정비 상황 및 고장 유무에 대해서도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특히 고장 같은 경우는요, 고장을 인식한 다음에 차량 운행하는 것은요, 사고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상대방, 차량이나 모행자가 있겠죠. 를 처음 인지한 위치 및 그때의 교통정보에 관한 상황 등에 대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발견했을 시 판단과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해야겠죠. 그리고 사고 위치 및 최종 정지 위치 및 사세에 대해서도 질문해야 됩니다. 사고자 상해 부위와 그 정도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사고자의 상해 부위에 따라서요, 여러 가지 상황을 또 판단할 수가 있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고 전 심리적, 신체적 상태 및 사고 전 행동에 대해서도 반드시 물어봐야겠죠.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